히말라야 쪽, 네팔 쪽하고 중국 저쪽 동티베트 쪽에 그 내륙까지 들어갔다가 그저께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의 그 신선한 성스러운 기운을 제가 쫙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이 기운 받으시고, 야, 우리 화이팅 하십시오. 굉장히 덩치도 크고 부락부락하고 뭔가 굉장히 강인하고 고칠 거라고 이렇게 딱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막상 산이 아닌 이런 곳에서 도시 속에서 한 공간에서 딱 이렇게 저를 직접 대면하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세요. 산의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단한 그런 자그마한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그 어떤 이렇게 약간 뭐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것이 나오고 전체가 이렇게 서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말씀들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원래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딱. 3살 때 제가 서울을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속해 있는 원도봉산 자락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해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고향을 가거든요. 걸음으로 한 3시간, 4시간 가야지 외할머니 댁에 가는데, 산등성이 딱 올라서면 저 멀리 그냥 남해안 그냥 호수와 같이 잔잔한 바다가 그냥 그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남해안 그 섬들이 쫙 서는 게 한 폭에 진짜 너무 뭐 이렇게 산소와 같은 너무나 뭐 아름답죠. 히말라야 8,000m 16자를 1985년부터 처음 제가 8,000m 도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22년 만에 제가 이제 16자를 성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진짜 8,000m 16자를 도전할 때 얼마나 제가 많은 고난과 어떤 좌절, 많은 실패를 경험했겠습니까? 성공만 한 거가 아니고 실패한 것도 많거든요. 제가 38번을 도전을 해가지고 16번을 제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공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면서 저희 꿈을 이루게 해주신 히말라야에서 저에게 엄청난 많은 도움과 제가 많은 어떤 은혜를 받고 많은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희 꿈을 이루고 살아려서 산을 내려보내주셨을 때는 뭔가 저에게 히말라야 눈 속에 잠들 때가 안 됐다. 좀 더 할 일이 좀 더 남아있다. 라는 것을 어떤 메시지를 은연중에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러면 저도 살아남은 자로서 만약에 이게 꿈을 이루고 산에서 내려보내주시면 저도 뭔가를 이 히말라야를 위해서 또 먼저 간 동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꼭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고 저를 산에서 살려서 내려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아니게 아니라 제 생각과 어떤 뜻을 꿈을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딱 내려와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히말라야 것이 다 있던 그 오지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구석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볼 때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곳에서 그들이 삶을 보면 너무나 그냥 참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가난이라는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 대물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고 탈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뭐 배고프다고 그 당시 뭐 빵 몇 조각, 뭐 고기 몇 덩어리, 뭐 춥다고 옷 몇 가지, 이건 일시적인 뭐 어떤 처방책이 안 되는 것이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뭔가 이 방법론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서 이제 학교를 지어야겠다.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제 뜻을 피력을 했더니 너무 좋다. 한번 저도 시작을 하면 힘을 보태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몽일 혁문재단이라는 것을 2008년도 5월 28일 날 설립을 해가지고 히말라야 오지에 2010년부터 제1호 학교를 건립을 시작으로 올해 저는 이제 7년째가 돼가는데요. 현재까지 8개의 학교를 완공을 해서 어린이들이 진짜 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 4개 학교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번째까지 지금. 4,000m 이상의 그 네. 고지대에서 학교를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예. 제 1호 학교를 이제 히말라야 어느 지역에 져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할까? 제가 1985년도에 히말라야 처음 8,000m 산을 도전하는 산이 바로 에베레스트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성공한 산이 에베레스트고, 그리고 또 첫 번째 히말라야 등반 중에 사고가 나고 동료를 잃은 산이 또 에베레스트입니다. 85년도 가서 제가 실패를 하고 86년도에 두 번째 또 도전했어요, 에베레스트를. 두 번째가 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실패할 때 이제 그 당시 거기서 동료를 셀파를 한 명 잃은 거죠. 술집 도루지라는 셀파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사는 마을이 그 산 자락에 있는 팡보체라는 마을인 거예요. 맞아, 당연히 여기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제가 이제 팡보체 이거 학교를 1호로 이제 그쪽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죠. 거기 뭐 차가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모든 물자 수송을 비행기로 수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또 뭐 나크라는 동물이라든가 사람이 포터라든가 짐꾼이 저석을 또 날라야 되고, 또 그 지지대가 또 높다 보니까 일하는 그 기술자들이 저 아래 도시에서 산을 든 사람들이 그 4,000m까지 올라와서 학교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숨도 가쁘죠. 뭐 진짜 벽돌 5개 들어도 밑에는 괜찮지만 여기서 한 개만 들어도 힘이 막 숨이 넘어가고 힘이 드는 거고, 그리고 뭐 고산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시작할 때는 그 마을 주민들조차도 반신반의했답니다. 다. 아, 이거 뭐 과연 뭐 해낼 수 있을까? 그냥 뭐 괜히 와서 그냥 뭐 사진만 찍고 폰만 잡고 뭐 저러고 뭐 초반에 하다가 그냥 못하고 끝내겠지 또. 왜냐하면 그 다른 외국의 원조단체에서 큰 물탱크를 하나 지어주기로 했대요. 근데 뭐 자재까지 다 떠놓고 뭐 하다가 그냥 또 결국엔 뭐 포기를 하고 돌아가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냥 딱 시작을 하면서 해보자. 80m는 뭐 처음부터 저기 뭐 밑에서 바로 정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에 8,000m 산을 정상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학교를 그때 그 당시 시작할 때 그래 8,000m 산을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시작을 하자.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그 또 마찬가지로 산을 올라가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냈듯이 그 모든 거 학교를 짓는 과정에 처음 또 1호 학교니까 건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을 벌려놓고 시작하는데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도 결국엔 마음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진짜 하겠다는, 해내고 말겠다는 어떤 의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1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하나하나 산들마다 진짜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다 따랐죠. 그러나 그 중에서 안나푸르나 8,091m인데요. 그 산을 제가 4번을 도전해서 실패를 하고 5번째 만에 가서 사전 후기죠. 안에 제가 성공한 그런 산인데, 3번째 거기서 동료 셀파를 한 명 잃었어요. 그 산에서. 동료가 제 눈앞에서 뭐 30여 미터 눈밭을 걸어가다가 고개 한순간 딱 숙이고 딱 드는 순간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히든 크레바스에 이제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시신을 끌어올려서 운동을 하고, 그 4번째 그 산을 또 갔어요. 4번째 갔을 때는 결국엔 정상을 한 500여 미터 눈앞에 딱 목전에 두고서 결국엔 그 먼저 앞에 올라가던 셀파가 미끄러지면서 그 친구가 미끄러지는 때 그 친구 몸에 묶여있던 이제 줄이 있길래 순간적으로 그 줄을 제가 이제 살려야겠다는 줄을 낚아채고 잡았는데, 해피는 이 줄이 이제 또 그냥 쫙 타고 나가면서 미끄러지면서 결국엔 이제 다리를 감고 떨어져가지고 결국엔 바닥에 이제 떨어질 때 정신 딱 차려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다행히 멀쩡하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오른발이 완전히 이게 막 우두둑 부러져갖고 180도가 완전 돌아가 있는 건데, 뒤꿈치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앞꿈치가 뒤에 가 있고. 그 순간 이제 그 동료가 막 올라가고 다리를 보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겁에 질려가고 돌돌다는 거예요. 야, 빨리 뽑아서 빨리 뽑아. 빨리 돌려라. 원위치 돌려라. 이걸 그냥 확 잡아 뽑아가지고 이게 결국 막 해가지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돌아온 게 아니죠. 이게 벌써 분리가 돼. 안에는 다 분리가 되고 여기 뼈가 다 동동동 다리 뼈가 다 깨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가 이제 혼자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지점의 해발 7,600m입니다. 그냥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지 않냐. 살아있는 한 난 절대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난 살아서 내려가야 된다. 안나푸르나 계시죠? 저는 꼭 살아서 내려갈 겁니다. 살려서 내려보내 주십시오. 왜냐?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저희 다리를 다시 고쳐가지고 안나푸르나 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에 14자, 16자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꼭 살려서 보내십시오. 결국 2박 3일 만에 제가 7,600m에서 4,500m까지 한 발로 왼쪽 다리 한 발이 갖고 덜렁덜렁 다리를 가지고요. 2박 3일 만에 4,500m까지 제가 줄에 매달려 갖고 한 발로 내려왔어요. 제가. 기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헬리콥터에 국적으로 구조돼 가지고 네팔 병원에 갔더니 생각해보세요. 그 추운 곳에서 눈 속에서 해발 뭐 6,000m에서 해발 5,000m에서 이틀 밤을 그런 다리를 가고 거기서 앉았습니다. 다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행히 이게 뭐 얼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거기서 막 얼거나 잘못해서 동상 걸리면 이게 뭐 바로 썩어 들어가면서 바로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 사고가 커가지고 거기서 손을 못 대겠다고.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또 후송됐어요. 한국에서 이제 대수술 받고 이제 막 쇠를 이제 고정핀을 안에 박고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절대 산에 못 간다고 그러셨죠. 저한테 포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그때 어떤 이제 슬픔이라는 것은 진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때 모든 것이 이렇게 물거품 되는 순간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 나의 모든 도전이 내 삶이 생이 이렇게 그냥 끝을 내고 마는구나 했을 때 뭐 그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퇴원을 해서 뭐 기부스를 이제 이 통기부스를 석고 기부스를 허벅지까지 칵 감싸고 하더라고요. 2달 만인가 잘라냈어요. 다리가 그냥 살이 쫙 빠져갖고 무릎도 안 구부러지고 발목도 안 구부러지고 굳어가지고. 근데 결국엔 제가 이를 악물고 절대 난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난 일어나야 된다. 걸을 수 있다. 산을 올라갈 수 있다. 결국엔 5개월 만에 이제 삼각산 북한산 105대 정상 836.5m인가를 정상 올라갔어요. 이 스틱을 짚고 질질 끌고. 그래갖고 결국엔 거기서 제가 이를 악물고 더 높은 산 안나푸르나 다시 도전한다. 용기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10개월 만에 안나푸르나를 5번째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진짜 건강한 성한 몸, 그다음 멀쩡한 다리 2다리로 돌아왔어도 4번씩이나 실패한 산을 그 회복도 안 된 그 다리를 가지고요. 그때 갈 때 이 쇠 핀이 2개가 다 박혀 있어 뽑지도 않은 상태로. 제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런 16자라는 것은 해낼 수 없었을 것이며 아마 제가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엄청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고통, 많은 실패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어떤 엄청난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제 자신을 더욱더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표로 하셨던 16좌를 모두 다 이렇게 오르셨을 때 그 기분은? 마지막 산이 로체 샤르라는 산이에요. 8,400m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그 산군에 있는 산인데 그 산도 제가 처음 가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3번을 실패를 하고 4번째 만에 제가 성공합니다. 2007년도 5월 31일 날 오후 6시 50분에 2번째 도전할 때 그 산에서 제가 정상 딱 150m 남겨놓고서 거기서 동료 둘이 그냥 눈앞에서 그냥 150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 눈앞에서 그냥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30m 정도 30-40m밖에 안 떨어지는 그 위에 있는 동료 둘이 그냥 눈사태를 맞으면서 3,000m 절벽으로 그냥 시커먼 물체가 눈보라와 같이 눈보라를 일으키면서 눈과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매달려서 볼 때 진짜 뭐 너무나 참 고통스럽고 참 참담했죠. 어쨌든 그런 과정도 겪고 결국 3번째 가서도 또 실패를 하고 4번째 만에 이제 그 산을 도전해가지고 결국엔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 정상에 올라섰을 때 시간이 6시 50분이 히말라야 8,000m 등반에 있어 그 정상에 올라서는 시간을 따져봤을 땐 있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진짜 히말라야 등반사에서 보통 정상을 올라가는 시간이 오전 때 아니면 아무리 오후라고 해도 한두 시 되면 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후 6시 50분에 그 땅거미가 지고 달이 뜨고 한쪽에서는 이럴 때 날이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게 그 시간이 그렇게
된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시간의 공간의 어떤 개념을 넘어서 또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딱 드디어 정상이다. 딱 올라섰는데 바람이 뭐 엄청나게 세죠. 막 기어기어 올라갔습니다. 딱 근데 보니까 어둑어둑한 거예요. 석양이 팍 끝에 석양이 지고 한쪽에서 보니까 달이 푹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 근데 어쨌든 막 그 감격 뭐 이런 말을 표현할 수도 없죠. 근데 그냥 다 이제 두 손 모아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산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땐 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산이 아닌 제 윤영기 씨는 놀이터고 또 삶의 어떤 터전이고 1년 동안 그 자리에 매달려서 눈과 얼음에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매달리는 그 시신을 뜯어내가지고 끌어내릴 때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뭐 말은 쉽지만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이렇게 행복했습니까? 성공만 한 거가 아니고 실패한 것도 많거든요. 제가 38번을 도전을 해가지고 16번을 제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공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면서 저희 꿈을 이루게 해주신 히말라야에서 저에게 엄청난 많은 도움과 제가 많은 어떤 은혜를 받고 많은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희 꿈을 이루고 살아려서 산을 내려보내 주셨을 때는 뭔가 저에게 히말라야 눈 속에 잠들 때가 안 됐다. 좀 더 할 일이 좀 더 남아있다. 라는 것을 어떤 메시지를 은연중에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러면 저도 살아남은 자로서 만약에 이렇게 꿈을 이루고 산에서 내려보내주시면 저도 뭔가를 이 히말라야를 위해서 또 먼저 간 동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꼭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고 저를 산에서 살려서 내려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제 생각과 어떤 뜻을 꿈을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딱 내려와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그 히말라야 것이 다 했던 그 오지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곳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볼 때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곳에서 그들이 삶을 보면 너무나 그냥 참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가난이라는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 대물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고 탈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죠.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뭐 배고프다고 그 당시 뭐 빵 몇 조각, 뭐 고기 몇 덩어리, 뭐 춥다고 옷 몇 가지, 이건 일시적인 뭐 어떤 처방 측면이 안 되는 것이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뭔가 이 방법론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서 이제 학교를 지어야겠다.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제 뜻을 피력을 했더니 너무 좋다. 한번 저도 시작을 하면 힘을 보태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몽일 흉문재단이라는 것을 2008년도 5월 28일 날 설립을 해가지고 히말라야 오지에 2010년부터 제1호 학교를 건립을 시작으로 올해 저는 이제 7년째가 돼가는데요. 현재까지 8개의 학교를 완공을 해서 어린이들이 진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 4개 학교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번째까지 지금. 4,000m 이상의 그 네. 고지대에서 학교를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제 1호 학교를 이제 히말라야 어느 지역에 져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할까 생각해보세요. 그 추운 곳에서 눈 속에서 해발 뭐 6,000m에서 해발 5,000m에서 이틀 밤을 그걸 달려가고 거기서 앉습니다. 다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행히 이게 뭐 얼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거기서 막 얼거나 잘못해서 동상 걸리면 이게 그럼 뭐 바로 썩어 들어가면서 바로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 사고가 커가지고 거기서 손을 못 대겠다고.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또 후송됐어요. 한국에서 이제 대수술 받고 이제 막 쇠를 이제 고정핀을 안에 박고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절대 산에 못 간다고 그러셨죠. 저한테 포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그때 어떤 이제 슬픔이라는 것은 진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때 모든 것이 이렇게 물거품 되는 순간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의 모든 도전이 내 삶이 생이 이렇게 그냥 끝을 내고 가는구나 했을 때 그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퇴원을 해서 뭐 기부수를 이제 이 통기부수를 석고 기부수를 허벅지까지 딱 감싸고 하더라고요.
2달 만인가 잘라냈어요. 다리가 그냥 살이 쫙 빠져갖고 무릎도 안 구부러지고 발목도 안 구부러지고 굳어가지고. 근데 결국엔 제가 이를 악물고 절대는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난 일어나야 된다. 걸을 수 있다. 산을 올라갈 수 있다. 결국엔 5개월 만에 이제 삼각선 북한산 105대 정상 836.5m인가를 정상 올라갔어요. 이 스틱을 짚고 질질 끌고. 그래갖고 결국엔 거기서 제가 이를 악물고 더 높은 산 안나푸나나 다시 도전한다. 용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10개월 만에 안나푸나를 5번째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진짜 건강한 성한 몸, 그다음 2다리로 멀쩡한 다리 2다리로 돌아서도 4번씩이나 실패한 산을 그 회복도 안 된 그 다리를 가지고요. 그때 갈 때 이 쇠 핀이 2개가 다 박혀 있어 뽑지도 않은 상태로. 제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런 16자라는 것은 해낼 수 없었을 것이며 아마 제가 이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엄청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고통, 어떤 많은 실패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어떤 엄청난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제 자신을 더욱더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표로 하셨던 16좌를 모두 다 이렇게 오르셨을 때 그 기분은? 마지막 산이 로체 샤르라는 산이에요. 8,400m. 히말라야 쪽, 네팔 쪽하고 중국 저쪽 동티베트 쪽에 그 내륙까지 들어갔다가 그저께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의 그 신선한 성스러운 기운을 제가 쫙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이 기운 받으시고 야 우리 화이팅 하십시오. 굉장히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뭔가 굉장히 강인하고 고칠 거라고 이렇게 딱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막상 산이 아닌 이런 곳에서 도시 속에서 한 공간에서 딱 이렇게 저를 직접 대면하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세요. 산의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단한 그런 자그마한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그 어떤 이렇게 약간 뭐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것이 나오고 전체가 이렇게 서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말씀들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원래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딱. 3살 때 제가 서울을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속해 있는 원도봉산 자락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해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고향을 가거든요. 걸음으로 한 3시간, 4시간 가야지 외할머니 댁에 가는데 산등성이 딱 올라서면 저 멀리 그냥 남해안 그냥 호수와 같이 잔잔한 바다가 그냥 그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남해안 그 섬들이 쫙 서는 게 한 폭에 진짜 너무 뭐 이렇게 산소와 같은 너무나 뭐 아름답죠. 히말라야 8,000m 16자를 1985년부터 처음 제가 8,000m 도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22년 만에 제가 이제 16자를 성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진짜 그 8,000m 16자를 도전할 때 얼마나 제가 많은 고난과 어떤 좌절, 많은 실패로 안나푸르나 8,091m인데요. 그 산을 제가 4번을 도전해서 실패를 하고 5번째 만에 가서 4전 후기죠. 안에 제가 성공한 그런 산인데 3번째 거기서 동료 셀파를 한 명 잃었어요. 그 산에서. 동료가 제 눈앞에서 뭐 30여 미터 눈밭을 걸어가다가 고개 한순간 딱 숙이고 딱 드는 순간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히든 크레바스에 이제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시신을 끌어올려서 운동을 하고. 그 4번째 그 산을 또 갔어요.
네 번째 갔을 때는 결국엔 정상을 한 500m 눈앞에 딱 목전에 두고서 결국엔 그 먼저 앞에 올라가던 셀파가 미끄러지면서 그 친구가 미끄러질 때 그 친구 몸에 묶여있던 이제 줄이 있길래 순간적으로 그 줄을 제가 이제 살려야겠다는 줄을 낚아채고 잡았는데 해피는 이 줄이 이제 또 그냥 쫙 타고 나가면서 미끄러지면서 결국엔 이제 다리를 감고 떨어져가지고 결국엔 바닥에 이제 떨어질 때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다행히 멀쩡하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발이 오른발이 완전히 이게 막 우두둑 부러져 갖고 180도가 완전 돌아가 있는 건데 뒤꿈치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앞꿈치가 뒤에 가 있고. 그 순간 이제 그 동료가 막 올라가고 다리를 보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겁에 질려가고 돌돌다는 거예요. 야 빨리 뽑아서 빨리 뽑아, 빨리 돌려라, 원위치 돌려라. 이걸 그냥 확 잡아 뽑아가지고 이게 결국 막 해가지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돌아온 게 아니죠. 이게 벌써 분리가 돼. 안에는 다 분리가 되고 여기 뼈가 다 동동동 다리 뼈가 다 깨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가 이제 혼자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지점의 해발 7,600m입니다. 그냥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지 않냐. 살아있는 한 난 절대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난 살아서 내려가야 된다. 안나푸르나 계시죠? 저는 꼭 살아서 내려갈 겁니다. 살려서 내려보내 주십시오. 왜냐?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저희 다리를 다시 고쳐가지고 안나푸르나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에 14자, 16자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꼭 살려서 보내십시오. 결국 2박 3일 만에 제가 7,600m에서 4,500m까지 한 발로 왼쪽 다리 한 발이 갖고 덜렁덜렁 다리를 가지고요. 2박 3일 만에 4,500m까지 제가 줄에 매달려 갖고 한 발로 내려왔어요. 기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헬리콥터에 구조돼 가지고 네팔 병원에 갔더니 제가 1985년도에 히말라야 처음 8,000m 산을 도전하는 산이 바로 에베레스트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성공한 산이 에베레스트고, 그리고 또 첫 번째 히말라야 등반 중에 사고가 나고 동료를 잃은 산이 또 에베레스트입니다. 85년도 가서 제가 실패를 하고 86년도에 두 번째 또 도전했어요, 에베레스트를. 두 번째가 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실패할 때 이제 그 당시 거기서 동료를 셀파를 한 명 잃은 거죠. 술집 도루지라는 셀파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사는 마을이 그 산 자락에 있는 팡보체라는 마을인 거예요. 맞아, 당연히 여기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제가 이제 팡보체 이거 학교를 1호로 이제 그쪽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죠. 거기 뭐 차가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모든 물자 수송을 비행기로 수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또 뭐 나크라는 동물이라든가 사람이 포토라든가 짐꾼이 저석을 또 날라야 되고, 또 그 지지대가 또 높다 보니까 일하는 그 기술자들이 저 아래 도시에서 산을 든 사람들이 그 4,000m까지 올라와서 학교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숨도 가쁘죠. 뭐 진짜 벽돌 5개 들어도 밑에는 괜찮지만 여기서 한 개만 들어도 힘이 막 숨이 넘어가고 힘이 드는 거고, 그리고 뭐 고산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시작할 때는 그 마을 주민들조차도 반신반의했답니다. 다. 이거 뭐 과연 뭐 해낼 수 있을까? 그냥 뭐 괜히 와서 그냥 뭐 사진만 찍고 폰만 잡고 뭐 저러고 뭐 초반에 하다가 그냥 못하고 끝내겠지 또. 왜냐면 그 다른 외국의 원조단체에서 큰 물탱크를 하나 지어주기로 했대요. 근데 뭐 자재까지 다 떠놓고 뭐 하다가 그냥 또 결국엔 뭐 포기를 하고 돌아가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냥 딱 시작을 하면서 해보자. 80m는 뭐 처음부터 저기 뭐 밑에서 바로 정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에 80m 산을 정상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학교를 그때 그 당시 시작할 때 그래 80m 산을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시작을 하자. 그러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또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가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냈듯이 그 모든 거 학교를 짓는 과정에 처음 또 1호 학교니까 건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을 벌려놓고 시작하는데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도 결국엔 마음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진짜 하겠다는, 해내고 말겠다는 어떤 의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1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하나하나 산들마다 진짜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다 따랐죠. 그러나 그 중에서